자, 이제 정책론 문제를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정책 기획 세 가지 형태 구성되어 있죠. 사문학 내 정도 문제가 거론되어 왔습니다. 자, 이번엔 목표에 관한 성격이 사실 출제론점은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틀릴 기회도 있죠. 일단은 알렉산더는 목표의 변동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특히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형성 과정의 결함이 목표의 변동을 가져온다고 봐왔는데 알렉산더 연구. 기억보는 맞아요, 여러분들. 알렉산더는 결함이 있기 때문에 요절했잖아. 그죠? 그래서 결함해서 알렉산더 이렇게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님볼에 보자. 목표의 기능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정표라는 것을 지금 인지적 기능. 그 다음에 3번에 디귿볼에 목표에 대한 선의 적합성. 목표에 대한 선의 적합성 자체를 우리는 기술적 합의성이라고 그러죠. 기능적 합의성은 목표에 대한 순기능을 수행할 때 기능적 합의성이라는 말을 써. 순기능. 자, 네, 목표의 성격은 조직의 관성. 관성이란 말은 조직이 영원히 간다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영원히 간다 그런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승계는 목표를 달성했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계속 조직은 존립을 해야 해. 하죠. 그러니까 존립을 유지하는 것. 그 상태가 관성 아니야. 그러니까 리을은 맞지, 여러분들. 미음번도 목표의 전환의 원인은 제가 관리적의 병현상이라 했으니까 일선의 목적어라고 얘기했고 미음번도 맞고 16번은 제가 중간에 바꾸는 것을 얘기할 때는 목표의 뭐라 했어요? 확대. 목표를 달성한 다음에 플러스 알파는 승계라 했죠. 이 표현은 만약에 막계학에서 16강 목표를 달성했다. 다음 8강. 이것은 여러분들 승계가 되겠지만은 도중에 목표의 범위를 여러분들 확대한 것은 목표의 확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읍은 잘못했어요. 그럼 밑에는 보기를 먼저 봐봐. 비읍 들어간 거 1번, 3번, 4번 몇 번? 2번 정도.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항상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돼. 맨 밑에 것은 여러분들 본래의 목표에다가 이질, 동정, 요 상단을 뭐라 그래? 이질의 목표. 다음 하단을 확대. 그 상단을 질적 변동, 하단을 양적 변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상단을 질적 변동, 하단을 양적 변동의 형태로 파악하고 한다. 그래서 그런 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좀 가져가야 돼. 아마 이제 목표에 관한 내용들은 그 손에서 좀 정리해서 가져와서 됩니다. 자, 그런 이제 별도로 이제 목표 관리 MBO. MBO는 과거에 문제가 매년 나오다가 최근 문제가 격감을 했어요. 그래도 이제 출제 분수 형태는 한 B급, C급은 봐야 합니다. C급을 봐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 좀 가져가야 되는데 뭐 C께 나왔으니까 옳지 않은 거.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수직적 인간관계를 확립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분권적 참여적 결정이다 보니까 수평적 인간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수직이란 말을 썼을 때 맞는 것은 상하 간의 의사소통을 활성화시켜 안 시켜. 그래서 수직적 의사소통을 활성화시킨다. 그런 표현 맞아요, 여러분들. 왜? 목표를 설정할 때 위, 아래 사람이 함께 합의를 해야 돼. 하기 때문에. 그 표현을 좀 숙제해서 좀 가져가야 돼. 그래서 8번의 정답은 4번이고 MB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브젝티브의 목표야. 구체화되고 계량화되고 다수의 합의에 설정된 목표를 갖고 조직 관리를 하는 것이 MBO. 제가 영업시의 관리 전략은 100% MBO라고 얘기해서 했습니다. 자, 3번은 정책 유형. 자, 이런 문제는 좀 유의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일단 이제 유형론 자체에서는 목표를 뭐로 파악해? 항상 독립변수로 파악하지. 그래서 독립변수로 파악한 두 명의 학자를 가져가야 돼. 한 사람은 로이. 로이는 여러분들 정책의 유형에 따라 뭐가 바뀌어? 정책 결정 과정이. 두 번째는 리플라이와 프랭클린. 이들은 정책 유형에 따라 정책 집행 과정이 달라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정 과정은 로이, 집행 과정은 리플라이와 프랭클린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좀 구분해서 좀 가져가야 돼. 1번은 무조건 잘못된 거고 뭐 2번과 3번, 4번 자체는 다 맞는 편인데 3번 자체는 이제 갈등 처리한다. 재배분 정책할 테고 요 4번의 경쟁적 규제는 많은 수의 경쟁자 가운데 소수에게만 재화나 용역의 사용권을 허락하는 정책을 경쟁적 규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자. 관련 집단 간의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발생하는 것을 얘기할 때는 재분배고 그 다음 뭐야? 보호적 규제야. 무슨 규제? 보호적 규제. 그래서 갈등이라든가 대립을 가장 크게 발생시키는 건 두 가지 가지고 가야 돼. 뭐하고 뭐? 재배분 정책하고 보호적 규제 두 가지 정도는 숙제에서 가져가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나온 거 보자. 다음에 설명 잘못되게 일어났는데 자, 현재 보자. 내가 이런 얘기 했어요. 아까 오늘 오전 수업 들은 사람들 가치의 권위적 배분 과정 자체를 보통 정치 결정한다고 얘기하지만 사회에서는 뭐를 배운다? 정치라고 얘기해서 했어요.
했죠. 그럼 물어보자. 정책인 합리성과 관련된 모형은 무슨 모형이야? 정책인 합리성? 점중 모형이지. 합리 모형은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정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게, 그래서 지금 얘기한 1번은 합리가 아닌 뭐로 바꿔야 돼? 점증의 형태로 바꿔야지 문장이 만든 게야. 그 1번은 X가 되는 게야. 알았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2번을 읽어보면 되겠고, 3번 보시면 구성정책은 게임의 규칙. 구성정책은 뭔지 알죠? 정부 구조나 기계 변경을 도모하는 정책이라고 말씀드렸고, 현재 보자. 구성정책은 대내적인 측면이 강해 대외적인 배분 문제야. 대내야, 대내. 정부 운영에 있어서 전반적인 운영을 할 때 가신가? 그걸 이제 정하는 정책 아니야. 그걸 좀 가지고 가시고. 요 4번은 학자의 유형에 따라 정책의 유형 분석이 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꼭 외우더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특히 제가 알몬드와 과일 같은 경우에는 4가지 형태겠다. 어떻게 외우더랬어요? 상수분교 외우시고 다른 것도 가져가야 돼요. 알기 때문에 얘기 안 하는 거다. 무조건 외워야 합니다. 자, 5번 별표 주시는데 5번 문제는 최근에 이런 문식의 문제가 등장을 해야 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로이 같은 경우에 보자. 강제력의 적용 대상 나왔고 강제력의 적용에서 직접 간접이란 말이 나왔고 여러분들 직접 간접에서 직접을 얘기할 때는 수혜자 피해자가 존재할 때는 직접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 간접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고 개인의 행태냐 개인의 행태의 환경 나왔는데 요 개인의 행태의 환경을 얘기할 때는 보통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데올로기. 자, 그럼 물어보자. 이데올로적 대립이 참에게 발생하는 것은 무슨 정책이야? 재분배. 자, 물어보자. 헌정 수행에 필요한 운영 규칙을 정하는 정책은 무슨 정책이야? 헌정 수행에 필요한 정부의 전반적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하는 정책. 어? 그럼 구성정책이지. 구성정책이지. 그럼 구성정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여기 보자. 헌정 수행은 헌법에서 명시한 정치 이념 얘기했잖아. 대한민국은 뭐야 여러분들? 민주주의고. 그죠? 국가마다 여러분들 물어보자. 추구하는 이념 자체에 따라서 정부 구조나 기능은 바뀌어. 그래서 우리가 이데올로기와 직접 연관된 것은 2개밖에 없어. 뭐하고 뭐야? 구성과 재분배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여러분들 구성 재분배 나왔고 쭉 나왔는데 이 문제는 뭐야? 개인의 환경이니까 뭐하고 뭐야? 개인의 행태의 환경이니까 재분배하고 또 하나 부속이고 직접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재분배. 알았어요? 이건 문제 푸는 점이 알았지? 근데 이거 중요해. 이거 좀 숙제해서 가지고 가시고 로이가 파악한 대응하는 문제 한 문제 정도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6번은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연세대 교수를 중심으로 한 학설이 쓴 책이 객관식 문제가 있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집어넣은 건데 거기 이제 난 거 보자. 상업과 인건비 5억의 비용 자체를 얘기할 비용 자체는 이건 투입이지. 근데 이제 거시기가 건설 이건 이제 정책 산출이라 그래. 저수지가 여러분들 만들고 난 다음에 쌀 증산 효과가 발생했다. 이것을 우리 뭐라 그러냐? 결과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결과에 의해서 그다음 뭐가 발생해? 관계 용수 면적이 늘어나 뭐 전환했다 이런 것들이 나와. 이걸 이제 영향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1번과 2번과 3번은 맞아 틀려. 맞는 거고 이런 산출 결과 영향 제가 영향으로 갈수록 장기적 효과를 얘기하고 이걸 몽땅포라는 것이 총괄평가라고 배워서 안 배웠어. 그렇지.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야. 과정평가가 뭐야? 총괄평가지. 과정평가는 2가지야. 하나 얘기해보자. 집행과정을 끝난 다음에 집행과정을 대손하는 평가 과정평가고 집행 중의 평가, 형성평가도 과정평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답은 당연히 4번이고 여러분들 쉽게 푸는 문제고 요새 문제로 부상이 7번 문제야. 7번은 무조건 가지고 가야 돼. 요새 계속 이런 문제가 만들어져. 최근에 등장한 문제인데 제가 이제 공기업 법 여러분들 이번에 서비스의 공급을 정부 소비라고도 해야 돼. 정부의 직접적인 시행, 정부 소비 다 가져. 그래서 1번과 2번과 3번 자체를 얘기했다는 강제라 그랬죠. 제가 여러분들 보조금, 조세 지출 이런 거 뭐라 했어요? 간접, 혼합이라 그랬지.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4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지급 보전 그런 것들 기억나요? 간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새 문제가 계속 이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학자에 따라 약간 여러분들 편이 틀려. 내용이 틀리고. 그래서 아마 이제 출제로 나오는 것은 제가 하나 살라만케 시험 문제라고 나온다? 나온다 그랬지. 그러니까 살라만 걸 가지고 그랬잖아. 여러분들 아마 기출문제 보면 다 계속 살라만 것을 묻는 게 시험 문제라고 보잖아. 그건 그 내용에 따라 가져가야 되겠고 이건 외워야 돼.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자. 여기 보자. 규제 가운데 경제 규제는 뭐로 파악해? 직접 규제. 자, 그 다음에 사회적 규제는 간접으로 파악하자 그랬지. 그렇게 기억나요? 그렇게 해야 돼. 사회적 규제는 여러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거 아니야. 그런 분위기, 남녀 평등 분위기 좀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사회적 분위기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걸 간접 규제의 형태로 해석을 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이건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구분해서 가지고 가시고.
자, 8번은 이제 여러분들 배우고 있는 바라바라츠가 파악한 무의사결정에 관한 내용인데 1번은 맞죠? 2번도 맞고 3번은 무의사결정이야 정책결정, 의사결정의 소극적인 측면이야. 그러니까 정답은 당연히 이제 3번이고 제가 무의사결정은 정책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한다란다. 한다 그랬고 여기 보자. 자, 무의사결정을 제시한 학자들은 어디에 들어가? 신엘리트 이론가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자, 한 장을 넘겨보자. 그거 문제. 자, 그 정책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걸 이렇게 놓았는데, 자, 일단은 정책 네트워크는 문제별로 형성되며 참여자, 비참여자를 구분하는 경계를 두지 않고 상호작용한다. 자, 일단 여러분들 가본 오늘 제가 정책 네트워크의 특징을 얘기할 때 정책 문제별로 형성된다, 경계가 있다 없다? 있지 여러분들. 경계 있다 그랬지. 공식과 비공식의 참여자 구분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랬지 여러분들. 물론 이 시방 같은 경우에는 상대로 경계가 없지. 상대적으로. 근데 일반적으로 정책 네트워크는 경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공식과 비공식의 참여자 구분이 있어 없어? 있다 그랬고 여러분 선생님이. 원래 아까 예증 들었잖아. 그러니까 그 기억본 표현을 얘기할 때는 그래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럼 가번 들어가면 무조건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나번. 나번에는 동원형이 오늘 배운 게 오늘 배운 거 여러분 보세요. 사전에 알면 곤란하다. 시간이 급박하다. 그건 뭐라 그랬어요? 내부 접근형. 오늘 배운 거 아니 내부 접근형. 내부 접근형 자체를 얘기할 때 불평등 사회에서 발생한다. 후진국이야. 불평등 사회. 후진국은 여러분들 동호무형 얘기했고 제가 내부 접근무형하고 동호무형 가운데 사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관료. 내부 접근무형 좋습니다. 그래서 나번 잘못했죠? 다음에 정책 공동체는 개인주의를 토대로 한 미국식 다원주의 맥락을 제한다. 여러분 개인주의를 토대로 한 미국식 다원주의를 굳이 얘기하면 철회상각이에요. 여러분들 미국이고 그 정책 공동체는 영국서 발생한 거지. 영국서 연구 활성화된 거고 그래서 다번 잘못된 거예요. 그다음에 나번에 오늘 보게 문제 구조화. 자, 이게 잘못된 문제인지를 왜곡된 목표를 설정한다. 기억나나? 자 오늘 여러분 공부한 거 얼마나 따라 여기 보자. 그럼 일단은 문제대 올바른 정의가 필요한데 문제를 올바른 정의 네 가지 요소를 고려하라 했어요. 어떻게 고려하라 했어요? 요가 인맥. 까먹어서 오늘 배운 거 요가 인맥. 요가 인맥. 요가 인맥. 관련 요소. 기억나요? 가가 뭐더라? 가가. 요가 인맥. 요가. 이런 인과관계고 맥은 역사적인 맥락을 얘기하고 가는 뭐다. 요. 관련 요소. 관련 요소. 관련 요소. 관련 요소는 요 아니야. 가는 뭐야? 선생님도 가끔 까먹어. 요가 인맥. 오늘 배운 거 아니야? 네? 그래, 가치 판단. 가치 판단. 관련 요소, 가치 판단, 인과관계, 역사적 맥락, 요가 인맥. 자, 그대로 보자. 네 가지 외워봐. 뭐야? 요가 인맥, 요. 그다음에 가치 판단, 인과관계, 맥, 역사적 맥락. 그러니까 요가 인맥을 외우고 그 관련 그 무엇인지는 알아두는데 무엇인지 외우기 힘들면 요가 인맥만 외워도 그리고 가면 이제 알 수 있겠지. 객관식이니까. 뭔지 알겠어요? 자, 그리고 현재 보자. 내가 잘못된 문제인지는 왜곡된 목표를 설정한다를 뭐라 했어요? 그래, 삼정의 오류. 그 삼정의 오류를 우리가 여러분들 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필요하다. 문제의 구조라 그랬잖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분류 분석, 계층 분석, 기억나? 시네틱스, 그리고 경계 분석, 가정 분석 5가지 형태를 꼭 가져오라 그랬잖아. 오늘 배우는데. 그럼 이건 뭐야? 어디 갔어? 어? 여기 보자. 이번 달 도저히 진도가 안 끝나면은 다음 달 모의고사 풀면서 같이 하자. 내가 왜 그러냐면은 설명을 안 하고 좀 빨리 하려니까 니들이 불쌍하고 설명을 너무 많이 하면 진도가 당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 그래서 설명은 하되 그냥 진도는 안 따질게. 그 시험 볼 때까지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늦냐? 그게 나을 것 같은데, 그치?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모의고사 문제 한 문제는 풀자고. 안 푸는 게 아니라 두 시간은 이거 하고 한 시간은 문제 풀고 그러면 되잖아. 그렇게 하면 되겠어. 선생님이 알아서 할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 내가 보더라도. 그래서 일단은 지금 문제 다시 보자. 문제가 어디 있어? 경계 분석. 경계 분석은 좀 몇 번이 어디야? 어? 9번의 라번? 문제 위치나 범위가 경계 아니야. 내가 이런 얘기했어. 여기 보자. 노인의 고통 자체를 정의하려고 그래. 그럼 노인의 고통은 네 개가 있자. 빈고, 병고, 고독고, 무의고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노인의 고통을 빈고까지 해소할 것인가? 아니면 범위를 확대해서 병고까지 확대해서 볼 것인가? 아니야. 고독까지 확대해서 볼 것인가? 그러니까 위치나 범위를 어디로 설정하냐에 따라서 노인의 고통에 대한 정의가 바뀌어 안 바뀌어? 그게 바로 경계 분석이지. 여러분 대립된 가정들을 종합해서 문제를 정의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가정 분석. 과거에 유사한 문제를 분석하는 것. 시네틱스. 계층 분석은 키워드가 원인이야.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진단하여 문제를 정의하는 걸 얘기해. 그래서 자 여기 보자. 원인은 제가 세 가지. 현재 보세요. 가능 원인, 개연적 원인, 통제 가능 원인 세 가지가 되잖아. 멀고 가까운 모든 원인. 그게 가능 원이야. 그게 모든 원인이야. 그래서 가능 원이야. 뭘 갖고 그냥 말이 그런 거고. 과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여러분들 산출한 원인, 개연적 원인, 정책에서 통제할 수 있는 원인, 통제 가능 원인. 기억나요? 그런 것들은 좀 개념을 좀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이제 라버를 맞잖아요. 그리고 마번 봐봐. 마번은 그 하위정보 처리 상각은 다수의 참여. 이 다수의 참여가 아니죠. 참여자가 세 집단으로 한정만 돼 있잖아. 자, 세 집단 얘기해봐. 그렇죠. 정부관료, 상임위원, 이익집단 세 가지 구성된 거. 근데 하나 꼭 유의할 게 하위정부하고 철회상각 같은 말인데 철회상각은 부정적인 의미고 하위정부는 부정적 의미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것도 가져가라. 그 문제를 약간 고식하게 내는 사람들은 그걸 이제 아마 문제화시킬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가져가는 것이 좀 안전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마번 잘못됐고 그리고 또 다번 잘못됐고 또 가 뭐하고 정답이야? 라만 맞아? 그 정답이 이제 3번이 정답이지. 자 문제 10번 나온 거 보자. 자 동업 모형이에요. 의제 성성 모형은 제가 출제 빈출이 C급이라 그랬는데 후진국형이지만 제가 존슨 정부의 위대한 빈곤 퇴치 운동은 선진국에서 발생한 동업 모형이라고 오늘 얘기했다. 1번 맞지? 이번에 4대강 정부 행정수 이전 이거 다 동업 모형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동업 모형은 두 가지도 하는 게야. 그래서 2번은 잘못됐죠. 정보주도지 민간주도는 아니지. 정보주도지 민간주도가 아니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42페이지 펴봐. 42페이지. 25번. 25번. 문제 25. 25 해설 나온 거 봐. 그 25에서 이건 폴 메이가 얘기한 건데 거기 여러분들 대중의 지지의 성격은 논쟁의 주자가 나왔잖아. 그래서 사회적 행위자 국가하고 빠졌네. 사회적 행위자가 이제 뭐야 민간을 얘기하는 거고 국가가 나왔잖아. 그럼 이제 국가가 주도하는 것은 두 가지야. 굳히기하고 동업무역 나오죠. 굳히기는 여러분들 대중의 지지가 높아나죠. 높으니까 여러분 국가가 정의가 바로 대중의 지지 높으니까 바로 굳히기가 되는 게 바로 되는 걸 얘기해요. 동업무역은 대중의 지지가 없는 경우야. 그러니까 대중의 지지를 동원해야 돼. 그게 행정 피해라는 거예요. 그거 이해했어요? 근데 그 위에 나온 거 봐. 요쪽은 외부 주도 나왔고 이쪽은 내부 주도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그 명칭 가지고 해야 한다. 그럼 하나 물어보자. 거기 내부 주도는 뭐와 관련돼 있어? 내부주도는 내부 접근하고 되는 거야. 내부 접근의 한 형태야. 내부 접근은 제가 외부에서 내부에서 다 여러분 접근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이 그림은 바로 뭐야? 외부에 접근하는 거야. 오늘 수업 최순실이가 박근혜한테 접근하는 거야. K스포츠에 대한 그런 것들. 그게 지금 얘기한 내부주도 모형이야. 그러니까 내부주도는 내부 접근의 한 형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근데 요것도 문제가 최근에 나왔어. 폴 메이가 파악한 네 가지 형태 대응하는 것도 출제에 나왔었거든. 그러니까 내용 좀 가져가야 돼. 그럼 문제 25번 나온 거 봐. 사회적 행위자가 이슈 제기하고 공식 의제가 돼서 뭐야? 이건 일반적으로 뭘 이해 들어가는 게야? 거의 공식 의제로 끝나고 더 이상 공론 안 되니까 뭐야? 내부 접근형 아니야? 근데 네 가지 가운데 내부 접근형 가운데 사회적 행위자가 이슈 제기는 뭐야? 내부 주도지. 이건 정답 2번 되는 거예요. 정답 2번이라고. 이 문제는. 이해했냐? 그 그림 잠깐만 가져가야 한다. 다시 원위치.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 9번을 다시 올라가자 보자. 9번에 마번의 하위 정부 나왔잖아. 내가 하위 정부 철회 생각은 물어보자. 대통령 관심이 상대적으로 큰 분야야? 관심이 적은 분야야? 적은 분야. 그럼 정책의 형태 가운데 대통령 관심이 가장 적은 분야는 어딜까? 상적으로. 분배 정책이요. 분배 정책. 뭐 나눠주고 뭐 국민들한테 뭐 수능 확보 그런 것은 이제 뭐 도로 만들어주고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 대충 솔직히. 어? 이게 어떤 건 사회적으로 큰 심각한 문제 이슈가 되거나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은 기분이지. 그치? 그러니까 그 분배 정책은 상대적으로 대통령의 관심이 적은 분야가 되고 거기에서 많이 발생하는 게 철회 상각이 많이 등장한다고 보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오늘 배운 건데 내용 좀 가져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10번 같은 경우에는 4번은 잘못했지. 4번은 동업무형하고 내부적군, 맞네. 내부적군형과 동업무형 가운데 지위가 높은 사람 그럼 누구야? 동업무형. 그러니까 4번은 맞고 3번은 이제 사회 문제가 공식이제, 행정피할 공식이제 맞잖아. 그래서 가장 분석적인 무형이라고 돼야 하는 것이 동업무형이죠. 전문가의 판단을 보다 중시하는 것도 지금 얘기한 동업무형이라고 말씀드렸고 뭐 쉽게 체킹 가능한 문제였고 정답은 당연히 2번이었죠. 자, 11번 문제를 볼까요? 자, 의사결정 모형, 요건 이제 뭐인데, 요걸 보기에 앞서 거기 해설지에 나온 게 이게 쓰레기통 모형에 관한 박스야. 근데 오늘 공부하실 분들은 제가 기본적인 원안만 얘기했고 보다 구체화된 게 요거야. 잘 보세요. 그러니까 혼합 모형은 두 가지를 결합해야 하네. 뭐하고 뭐? 합리하고 점적 모형. 자, 근데 이제 거기 이제 고려할 대안의 수, 각 대안의 결과 예측이란 말이 나왔는데, 세 번째 봐봐. 거기 박스에 세 번째 호남의 이제 근본적 결정이란 말이 나오죠. 근본적 결정을 할 때는 고려할 대안은 포괄이야 한정이야. 포괄은 모든 것을 고려하는 거야. 모든 것을. 그래서 그 형태를 얘기할 때는 포괄이란 말을 쓴 거야. 여기 봐봐. 외국에 전쟁할까 말까 이거 중대한 결정이 아니야. 요거 아니야. 이게 이제 근본적 결정 아니야. 그러면 고려해야 할 대안의 수는 요게 포괄이야. 포괄은 합리야. 모든 걸 빠짐없이 거야. 근데 각각 대안들이 나올 대안의 결과, 각 대안의 결과의 예측은 한정이야. 그러니까 여기 보자. 대안들을 다 이렇게 얘기해보자. 이렇게 얘기해. 고려하는데 수많은 많은 걸. 근데 가져올 결과는 한 3개 정도 이런 식으로. 요건 근본적 결정이야. 알았어요? 근데 이제 부분적 결정. 전쟁 선포하고 난 다음에 전쟁의 수행 방법. 부분적 결정. 중요하지 않은 결정이죠. 이럴 때는 뭐냐? 고려할 대안의 수는 포괄의 한정이야. 한정.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 그리고 각 결과는 어떻게? 포괄이야. 알았어요? 요 포괄이 우리 뭐다? 합리. 한정이 뭐야? 점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우리가 얘기하는 혼합 모형을 보다 구체화시킨 내용이에요. 아까 이렇게 안 비웠잖아. 쉽게 비웠잖아. 근데 시험 문제가
아직까지 기계는 안 나왔어. 근데 기계에 나오면은 이 문제들도 나올 기회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져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이건 가져가셔야 합니다. 어우 졸려. 이게 여러분들 점심 먹고 가려면 졸려지 모르겠다. 오늘은 요 뒷골목을 가봤어. 선생님 오래간만에 가봤는데 여기는 감자탕 집 알지? 뼈해장국 있지? 그 앞에 백종원이가 차린 무슨 뭐 그 뭔데 무슨 뭔데 그 뭐야 그 뭐야 그 소고기인데 그 뭐야 그 데쳐 먹는 거 이렇게 차돌박이 뭐가 있는데 선생님 9,900원 보고 들어가서 1인분에 근데 그건 차돌박이를 먹을 때 9,900원 1인분은 안 팔더라고.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2분 먹기 그러잖아. 그러니까 뭐 있나? 그러니까 국밥이 있더라고. 차돌국밥. 뭐 차배기 국밥이면. 소금 먹고 왔어. 저기 보세요. 소금 먹고 왔어. 내가 다음번에 여러분들 거기 가서 그 뭐라 국밥이었으니까 당연히 밥을 말아 안 말아. 이거 국밥이 아니라 찌개야. 그래서 너무 입이 해가지고 공깃밥을 또 하나 또 시켰어. 진짜요? 시켜가지고 그 밥만 먹었어. 밥하고 밥을 먹은 거죠, 여러분들. 근데 이제 6,000원짜리 지금 먹을 만한데 다음번에 가게 되면은 저 여러분들 거기 가서 먹을 때는 그 아까 이 식으로 그거 먹을 때는 꼭 밥을 말지 마. 차 무슨 찌개도 있어. 그 차돌박이 찌개도 있는데 그러면 국밥이 이렇게 짜니까 찌개를 얼마나 더 짤까? 그래요? 그걸 알 걸 몰랐네. 알았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거기 가서 먹었는데 그거 먹고 나서 그게 졸려온지 모르겠다. 자, 그럼 봅시다. 계속. 그 다음에 이 10번 문제는 이제 그래서 이제 푼 거고 11번 나온 거 보자. 맞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회사 모형, 연합 모형 배워서 안 배웠어? 회사 모형, 연합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만 가지고 가면 돼. 이게 보자. 반독립적인 하부 집단의 결합체인데 견관 결합망이야 느슨하게 연결됐어. 그거 하나. 두 번째, 갈등의 해결 완벽한 해결이야 잠정적 해결이야. 잠정적 조준적 준 해결.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다 불완전한 해결. 그다음 세 번째, 갈등의 해결 기준. SOP. 그렇게 꼭 가져가야 돼. 그리고 기타 여러분들 제가 문제 중심적 탐색, 단기적 전략, 장기적 계약 그런 거 얘기해서 했어요. 했죠. 그래서 뒤에 것까지가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세 가지의 키워드는 꼭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1번은 그게 아니야. 1번은 여러분들 잘 흐름 모형 가운데 쓰레기통 모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모형 아니라고. 자, 여러분들 엘슨 모형 3, 그래 정치 모형. 자, 현실 보자. 오늘 앨리슨 모형 제가 앨리슨 쿠버사 때 얘기해서 간략히 얘기했는데 1, 2, 3가 있잖아. 1은 합리적 행위자 모형, 2는 조직 과정 모형, 3는 관리 정치 모형인데 자, 여러분 대통령이 완벽한 돈의 소유자는 뭐라 했어요? 그게 합리 모형이야. 그게 합리 모형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조직 과정 모형은 뭐랑 같다 그랬어요? 에이, 연합 모형, 회상 모형과 똑같다 그랬잖아. 그리고 관료 정치 모형이 점성 모형과 유사한데 단 점성 모형에선 여러분들 물어보자. 결정의 주체가 누구야? 이익 집단들 아냐? 근데 이익 집단 아니라 개인이라 그랬죠. 독립된 개인 행위자들 그렇게 있잖아. 그럼 이제 대통령도 여러분들 뭡니까?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하나의 개인에 불과하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관리로 파악하는 거야. 당시 미국 사회는 선생님 보자. 케네디가 완벽한 여러분들 절대 권력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케네디 자체는 60년 10월달 총 맞아 죽어 안 죽어? 죽잖아. 오스왈드가 총을 쏴서. 그리고 배후에는 누가 CIA 국장 나왔고 부통령 별 사람도 다 나와. 그럼 그만큼 당시 미국 자체는 대통령이 여러분들 대통령에서가 완벽한 권력을 행사를 했다 못했다? 못했다. 이 말은 뭐냐면 대통령 하나의 여러분들 정책 결정을 담당하는 관리에 불과한 거였던 거고 CIA 국장도 하나고 뭐 FB 미국에 있는 합참 의장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공군 참모총장 각자 권한 갖고 서로 정책 개인과 흥정에 의해서 결정을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CIA 국장 이들은 허리야 꼭대기야. 어? 대통령이 조직의 허리에 있어 꼭대기에 있어. 꼭대기지. CIA 국장 무슨 참모총장 꼭대기야 허리야. 아이 왜 허리야. CI는 미 정보부장 이거 아니야.
권력의 2인자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과거에 권력 1인자 누구야? 대통령. 2인자 누구야?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 지금도 국가정보원 원장 그럼 힘이 세 안 세? 실질적으로 권력설 2, 3이야. 실질 권력은 모든 정보를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정보 아니야. 정보를 장악해 본다. 얼마나 힘이 세. 근데 그 정보 자체는 이제는 너무 지나치게 국내 정보 자체에 집중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때 그래서 그 국가정보원 자체가 갖고 있는 국내 정보 자체에 수집할 수 있는 파트를 없애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야 지금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암암리에 현 여러분들 그 정치 권력에 대해서 반대하는 실질적 권력 행사는 암흑의 세력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을 거예요. 그들이 이제 끈이 계속 이걸 잘 생각해봐. 고위직에 올라가고 할 때는 다 끈 갖고 올라가. 인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라인을 잘 대야 돼. 라인이 뭐야? 줄이야, 줄을 잘 세야 돼. 학원도 이 원장님 밑에 줄을 잘 세야 돼. 잘 세야 돼. 왜 웃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다 라인이야, 라인.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보자. 그럼 공주에 들어가서 이 줄 잘 서야 돼. 줄수를 잘 서라는 얘기가 인간관계를 잘해야 돼. 인간관계. 외로운 늑대처럼 혼자 행동하면 안 돼. 이렇게 줄을 잘 인간관계를 만들어가지고 살아다 보면 그게 인간 삶이야. 공부 다 필요 없어요. 그럼 인간관계 잘하면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들어? 돈이 따라들어는 거예요. 돈이. 돈 갖다 주는 거야. 저거 밥 사주고 막 그래 안 그래? 옷 사주고 막 그래 안? 집 사줘 뭐 그런 거 모르겠다. 뭐 하여간에 집까지 사주는 건지 그건 좀 문제가 된다. 뭐 하여간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왜 얘기하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엘리스 모형 자체가 뭔지 얘기한 거예요. 상승부고 응집이 가장 낮잖아. 그 2번은 맞는 표현 아니야. 3번은 자 현재 보자. 자 행정의 흐름 모형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해서 오늘 배운 거예요. 킹들의 정책의 창. 그 정책의 창 이론 세 가지 흐름 얘기해봐. 오늘 배운 거예요. 문제의 흐름 두 번째. 정치 또 하나 정책 세 가지 흐름. 근데 우리가 방금 해문 3선은 쓰레기통 모형이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3번은 해문 3선 아니야. 킹돈이야 쓰레기통이야. 쓰레기통이고 4번에 호남 모형 아까 얘기했잖아. 세부적 결정은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부분적 결정 이거. 고려에 대한 한정이야 포괄이야. 한정 결과는 포괄로 바꿔야지. 그러니까 지금 4번 잘못된 거지. 늘 그 11번에 그래서 좀 전에 설명한 밑에 박스 있잖아. 박스 가져가야 돼. 알았습니까? 여러분 교재 박스가 이거야 이 그림. 그림이 약간 그 위아래 그림 요게 위치형 박스 분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12번에 릴프레 프랭클이 파악한 정치 집행의 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들린 걸 이렇게 놓았어요. 자 안정된 집행의 루틴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이 말은 여러분 뭐야? 분배 정책. 정책 집행의 수능의 여부가 가장 용이한 거 분배 아니야. 그러니까 예정된 절차에 따라서 그대로 집행이 잘 돼 안 돼. 그게 지금 얘기한 집행의 안정화된 집행의 루틴의 가능성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념적 갈등이 가장 큰 건 뭐야? 제가 뭐 2번도 맞고. 그다음에 정부활동에 대한 압력의 강조가 가장 큰 것은 규제보다 분배가 강하다. 3번이지. 여러분 여기 보자. 분배 정책은 누구나 원해 원치 않아. 보조금 주고 도서관 만들어주고 다 원하면 저기다 도서관 건립하면 좋아 안 좋아? 여러분 사는데 주한 8동 주한 7동 이렇게 살아. 그 도시가 좀 좋아 안 좋아 솔직히? 미안하다 안 좋지. 여기 보자. 그러면 그 지역 주변을 딱 개발해 공원도 만들어주고 도서관 만들어주고 그러면 여러분 좋아 안 좋아? 좋은 거예요. 금방 어디가 바뀌어? 송도 센트럴파크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센트럴파크가 왜 좋아? 공원 조성 잘 돼서 안 돼서 수로 파가지고 배 타고 다녀 안 다녀? 다니죠. 그렇게 만들 좋아졌잖아. 근데 사실 여러분들 주한 팔동하고 거기에 비교할 때는 어디가 살기가 좋아? 송도가 살기 좋아요. 송도 냄새 나잖아. 악취. 그러니까 송도 안 사는 사람들은 송도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까라고 하고 악취 더러워 이렇게. 근데 주한 팔동은 악취가 나 안 나? 안 나.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자고. 근데 이제 악취도 안 나고 공기가 좋고 막 그건 어디야? 청라부자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청라부자.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분배 정책은 지금 얘기한 감축에 대한 요구가 크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건 좀 바뀌었죠. 바뀐 거고. 자, 그리고 그 4번에 관련자들의 동일성과 관계 안정성이 높은 건 분배하고 재분배. 4번 맞네요, 여러분들. 선생님 보세요. 다시 봐봐. 주한 8등에다가 공원 건립했는데 이번에 실패해서 다음번에 또 해달라고 요구해야 돼. 그럼 독일 집단 요구하는 거예요. 재분배도 여러분들 뭐 없는 자들이 더 요구를 해야 돼. 계속 요구하잖아. 우리 들벌어서 더 줘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분배하고 재분배에서는 지금 얘기한 식으로 그 표현이에요. 지금 얘기한 표현들. 어디 갔냐? 그거예요, 이거네. 관련자들 간의 동일성과 관계 안정성이 높은 정책 두 가지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용 좀 정리해서 가져가셔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박성지. 여러분들 그 12번에 박스 해설 나온 거 꼭 읽어봐. 알았지? 지금 설명 다 했지만 한번 읽어보라는 얘기하는 게야. 자, 13번 문제를 보겠는데 13번 문제는 이제 우리가 권력 모형이에요. 다원주의하고 여러분들 엘리트 이론의 권력 모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본 나온 거 보자. 다운주의에 의하면 정치적 영향력이나 권력은 사회 각 계층에 널리 분산되어 있어서 형식적으로는 소수가 정책 과정을 좌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선거 등의 방법으로 다수 시민에 의해 실현된다고 파악한다. OX. 까본 오네. 나와보네. 엘리트. 주로 권력은 일반인들이 권력 구상 그러한 권력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위치나 가정한다. 맞잖아. 여러분 권력은 누구한테 있는 것 같아? 저 위에 있는 대통령 위에 있는 애들이 하는 거 같잖아. 그 보통 있잖아. 그들이 권력 갖고 있잖아. 나보는 그 표현이에요. 답은 잠재 집단론 기억나? 이건 여러분들 오른쪽 봐봐. 박스 설명. 다원주의에서 두 번째 이익 집단 나온 거 있죠? 이걸 초기 다원론이라고 그래. 뭐란다? 초기. 맹아적 다원론. 맹아란 말은 새싹이야. 알았어요? 맹아적 다운론, 초기 다운론이라고 불리는 거야. 이걸 고전적 다운론이라 그래. 다운 국가론이 아니라 이게 직이야. 이게 고전적 다운론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고. 그럼 이들의 이론을 대표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 없어? 잠재 집단, 중복 개헌론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해야 하네. 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이 다번 표현 자체를 얘기할 때는 그 표현은 맞는 거고. 자, 오른쪽 보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50년대 다운주의는 지금 얘기한 이익 집단론 밑에 또 하나 있어. 뉴 헤븐시를 대상으로 한 누구의 연구를 하세요? 달의 연구. 그럼 달이 강조한 것은 다두제야, 과두제야? 다두제. 다양한 집단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들. 그게 다두야. 다양한 이익을 대표하는 다수의 대표자들이 여러분들 정책 의제를 형성해 왔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좋은 게 안 좋은 게. 저 좋은 나라는 하늘나라야, 땅이야? 하늘나라. 그래서 뉴헤이븐. 뉴헤이븐시. 알았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여러분들 라본은 오지? 그치? 그 다음에 마번에 헌터의 이론. 자, 오른쪽 봐봐. 계속 엘리트는 50년 엘리트가 두 가지가 나왔나? 밀제 이론을 군산정 복합제, 군산 복합제 얘기했고, 헌터는 지역사회 권력 구조 연구 얘기했는데, 헌터가 얘기한 건, 자, 현수형 보자. 늘 우리 남학생들 같은 게 환타지 보면은 여러분들 용가리, 용하고 여러분들 막 뭐 만화가 맞고 막 여행 같이 해야 하네. 환타지. 룬의 아이들 그런 거 보면 그런 거 나와. 판타지 그런 거 그런 거 안 읽어봤냐? 아, 이 자식들 말이 나보다 안 읽어봤구나. 거기 보면 여러분들 만화가 기야 기. 자, 그 내공, 기를 축적한다 그런 것처럼 만화인데, 그럼 여러분들 이 만화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게 뭐 마물을 사냥해. 그 마물들이 많은 동네가 뭔지 알아? 애틀란타야. 그 애틀란타는 사냥을 해야 하네. 그래서 헌터, 애틀란타 도시. 그거 외우라 그러는 게야. 만화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아까 여기 보자. 자, 다도체 좋은 게 안 좋은 게야. 좋은 건 하늘나라, 뉴헤이븐. 그게 다도체.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은 여러분들 자, 사냥 헌터 어디서 한다? 애틀란타.
헌터 이론을 그래서 명성적 연구 지역사회 권력 부재 연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마번 자체를 얘기할 때는 군산 복합체니까 헌터가 아니라 누구 거야? 밀지론이죠. 밀지론이고. 자, 바본의 조합지. 자, 여기 보자. 이것도 지난주에. 조합지는 국가가 주도한 결합체라 그랬지. 묶음체. 제가 파쇼란 말 얘기했잖아. 파쇼. 파쇼. 이게 조합주의에서 코퍼라티즘 자체를 파수집이라 그래. 묶는다. 묶어. 근데 누가 묶어? 국가가 주도가 돼서 묶은 거야. 노사정위원회. 그럼 노사정위원회는 꼭대기에 누가 있는 거야? 국가가 있는 거야. 그 밑에 누가 있어? 자, 여기 보자. 노조 대표 한국노총이 있고 이쪽에 경영자 대표하는 경총이 있어 없어? 그럼 그 밑에 또 여기 노조는 여기 아까 한국노총은 금성노조 무슨 노조 있어 없어? 밑에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계층제 형태야. 근데 이거는 국가가 주도해서 하나로 묶여서 국가처럼 하나로 행동해. 하나로. 그럼 단일이야. 국가가 이렇게 강제를 해. 강제야. 그 안에 있는 노사 관계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협력적 관계, 비경쟁적 관계를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럼 지금 얘기한 여러분들 바본에 국가 주도의 결합체를 중요시하며 강제적 맞죠? 단일 맞죠? 근데 계층이야 비계층이야? 계층. 경쟁이야 비경쟁이야? 비경쟁. 그 뒤에 건 맞지. 그러니까 비계층을 계층으로 바꾸면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그렇게 좀 정리해서 가지고 가고. 그러면 잘못된 건 뭐하고 뭐야? 정답은 4번 마바가 잘못했죠? 다음 14번 문제. 자, 이 정책 네트워크에 관한 설명이에요. 옳지 않은 거. 자, 정책 커뮤니티란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집단이 비교적 제한적이고 정책 결정이 비교적 안정적이며 개수적 경우가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여러분 정책 커뮤니티를 그대로 번역하면 뭐가 돼? 정책 공동체 아니야. 이거 정책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책 공동체. 자, 정책 공동체 연구는 영국이 보통 많이 활성화돼 미국이야. 영국서 많이 활성화했다고 말씀드렸고 전문가 집단이라고 이 계산했어요. 했죠. 그리고 이제 참여한 사람들은 전문가 집단이니까 다 참여가 돼 안 돼. 그래서 비교적 제한적이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이번에 하위정부 2번 맞아 틀려 맞죠? 아까 얘기했는 거야. 철회상가 맞죠? 4번에 이시망 이시망 자체를 얘기할 땐 여러분들 철회상각을 대비하기 비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휴에 걸로 맞아. 미국에서 맞아. 하위정부 정책 결정이 한계에 직면했다고 그런 거지 용해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하위정부 모형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되는 게 아니야. 새로운 세력이 또 영향을 미쳐. 이게 바로 이슈망이에요. 이슈망. 이슈가 맞아 망이 형성이 돼야 안 돼. 그 망을 이게. 현재 한국도 정책 결정할 때 이슈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해. 촛불 집회 만든 게 다 이슈망 아니야, 여러분들. 인터넷 SNS 만들어 또 네트워크 만들어서 서로 확 해서 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이 이슈망에서 얘기하는 그 소셜 네트워크 요 자체가 엄청나게 여러분들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사회도 그렇지만 한국 사회는 난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가 좋은 게 군부 정권 했잖아. 그리고 이제 군부 정권 독재 하에서 감옥 갔고 죽을 뻔했던 김대중 씨가 대통령했고 김대중의 정책 이념을 노무현 씨가 받아서 했고 그러면 노무현하고 김대중 씨가 정치를 한 10년 한 거 아니에요. 10년은 문제점이 발생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보수가 등장했는데 이때 보수는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군사정권이 아니잖아. 이명박 공수정권 이명박이 부패했지만 군사정권은 보수의 정권 두 사람이 다 어디가 있어? 여러분 현대 와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없어? 누가 보내 그것도? 국민이. 노태우하고 저기 누구야 그 전두환이 국민이 보낸 거예요. 국민이 다 보낸 거예요. 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 없어요. 둘 다 보수정권 보낸 거예요. 근데 보수정권 자체가 10년 하니까 또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안 했어요. 그래서 또 이게 등장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내가 볼 때는 정치 권력 세력 자체가 10년 중에 자꾸 바뀐 느낌이 들어.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제 3년 차니까 앞으로도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요게 한 10년 하면 또 문제점이 많이 보수로 바꾸고, 요게 내가 볼 때는 한 바퀴만 더 바뀌면은 이렇게 굉장히 민주주의로 바뀔 것 같은 느낌이. 그리고 지금 뭐냐면은 대한민국이 너무 과도기다 보니까 모든 게 대결이야. 남녀 대결, 성 대결, 가진 자 없는 다 대결, 보신보 대결, 다 대결 아니야. 보세요, 다 싸움질만 하잖아, 뭐 세력이. 근데 요것이 이제 과도기 같아. 이것만 잘 지나면 이제 사회가 굉장히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공무원 지금 여러분들 연장 얘기 나오잖아, 정년 연장. 지금 몇 세로 나와요? 65세? 교원 자체가 지금 몇 세냐면 교원 63세인데 64세는 늘려. 그럼 공무원도 이제 이렇게 늘어날 가능성이 커요. 공무원도. 그러니까 정년 늘어나겠고,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은 좋은 나라에서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좋은 나라에서 공무원하면 더 좋아, 안 좋아? 아, 좋죠, 여러분들. 사회가 굉장히 바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그래. 그렇게 그 대한민국에서 나는 우리나라가 내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이런 게 생각하는 게 국민의 의식이 더 높아져야 돼. 대신 시민의식이 너무 좀 없어. 그러니까 시민의식을 갖도록 서로서로 노력을 해야 돼. 서로서로 좀 도와주고 얘기 좀 해주고 그렇게 바뀌어야 돼. 쓰레기 버리는 사람 그게 시민의식이하고 또 주차 불법주차하지 않도록 하겠고 돈 내게끔 해야 되겠고 그런 의식들. 그런 의식이 좀 하나하나 붙으면은 내가 볼 때는 그것만 탄력 붙으면 금방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시망은 그 편이고 15번 나온 거 봐. 15번은 아이디어를 글로 표현한다 이렇게 나와서 안 나왔어. 자, 거기 이제 해설에 명목집단법 나와봐. 이거 개념인데 명목집단법 이걸 여러분들 기술직 집단자유토론법 그런데 시험 문제는 명목으로 나와 항상. 알았어요? 거기 두 번째 서면집단이란 말이 나와. 구도로 상하에 대화 없이 3위로만 연결된 개인적 집단이 할 수 있다. 델파이 기법과 거의 하나 차이는 서로 안면이 있는 대면적 관계가 있고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 서로 대화가 존재한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디어 자체를 서면에 제출을 해야 돼. 그걸 칠판에 자대에다가 이걸 적어. 다 적고 난 다음에 제한된 시간 내에 토의가 이루어져. 토의 시간이 이제 좀 짧아. 많이 해주지 않아. 뭐 주제 갖고 10분 정도 이렇게 토론한다고. 그리고 그 토의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어느 아이디어가 좋은지 투표를 해가지고 가장 좋은 대안을 선택하는 게 명모집단법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고등학교, 초등학교 때 학급 회의 때 그런 거 많이 해서 안 했어요. 주제 딱 해놓고 난 다음에 뭐 주제에 관련해서 하는 거 딱 뭐 적어 안 적어. 그런 경우 많이 했잖아요. 이걸 아마 이제 초등학교 때도 요거 비슷한 걸 많이 해봤을 거예요. 명목집단법에 대한 개념을 좀 꼭 정리해서 가져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수업 시간에 안 배웠는데 실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수업 시간은 델파이 기법 배웠잖아. 선형기억 배웠고. 근데 선형기에 그런 건 시험 문제 안 나와. 현재 4번의 휴리스틱스 기법은 시행착오야. 시행착오. 그럼 물어보자. 선생님 보자. 연합모형, 회사 모형은 시행착오를 중시한다. 잘했어요. 쓰레기통 모형, 시행착오 중시한다. 근데 시행착오를 또는 미뤄두게 한다 그랬잖아. 그럼 시행착오를 중시하는 것을 합리모형이라 그래, 인지모형이라 그래. 인지모형이 대부분 시행착오,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런 관련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지모형을 대표하는 게 만성모형하고 좀 전에 얘기한 연합모형이고 그 다음에 사이버네틱스 기법도 그것도 인지모형이야. 알았어요? 사이버네틱스 기법. 사이버네틱스 기법은 여러분 시행착오를 거쳐서 어떤 관례를 만들어 나가고 관례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걸 얘기해요. 응? 여러분들 자 우리 여기 남학생 가는데 군대 가는 포병 있잖아. 포병. 자 포병은 이제 포 들고 뭐 별짓을 다 하는데 대공포가 적기를 격추할 때는 길이하고 각도를 재. 그게 안 맞아. 그러면 5, 6, 7번은 각도를 맞춰가지고 적기를 격추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적기하고 거리가 1km, 각도를 여러분들 23, 24, 25에 되면 안 돼. 그러니까 27도니까 격추했어. 그러면 적기하고 거리 1km, 각도 27도. 그럼 격추니까 27도가 뭐가 되는 게 하나의 관례가 되는 게 안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적기 거리 1.5m. 또 시행착오 걷고 그러니까 26도가 딱 맞으니까 적기. 그럼 26도가 뭐가 되는 게 하나의 또 관례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사이버네틱스 의사결정 양식이라고 얘기하는 게야. 자, 그럼 물어보자. 휴리스트식 기법을 대표하는 것들은 내가 두 가지를 꼭 가지고 가야 돼. 여기서는 뭐하고 뭐냐? 연합모형하고 또 하나 뭐가 있다? 사이버네틱스 기법이 있다는 건 좀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알았습니까?
두 가지 형태는 꼭 가져가야 돼. 자, 16번 문제. 다음은 정책 집행 잘못한 거 기록났어요. 자, 1세대 여러분 집행연구는 이제 요새 시험 문제는 집행연구가 시험 문제 1로 많이 나와. 우리가 올해 작년도 기출문제 분석해봤잖아. 재작년 거하고. 이게 문제 기출문제 분석해보니까 집행 파트가 의외로 많이 나오네? 이거 연화해야 돼. 상향과 하향을 묻는 게 의외로 많이 나와 여러분들. 근데 1번 같은 경우도 가져가야 돼. 1세대 정책 집행 연구의 1세대, 2세대, 3세대. 1세대는 70년대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1, 5씩 만든 거예요. 근데 1세대의 특징을 가져가야 돼. 특징은 실패의 원인 규명이야. 뭐냐? 실패의 원인 규명. 근데 실패의 원인 규명을 어느 관점에서 하냐면은 집행자가 아니라 결정자 관점에. 결정자 관점으로 해. 결정자 시각으로 볼 때 실패 요인이야. 그럼 결정자 관점으로 봤으니까 선생님 보자. 거시로 봐, 미시로 봐. 여러분 당연히 거시로 보겠지. 집행자는 현장에 있으니까 미시로 보겠지만은 결정자는 저 바깥에 있는 거 아니야. 저 위에 있는 거 아니야. 거시로 봐, 안 봐. 거시로 봐. 거시의 관점으로 하향이라는 게. 알았어요? 그럼 1세는 하향이야, 상향이야? 하향. 실패의 원인 규명. 알았습니까? 오클랜드 지역의 소심지 취업정책 자체 왜 실패했는지를 사례 연구를 토대로 발견해. 이게 70년대야, 1세대. 2세대는 80년대야. 80년대는 거꾸로야. 정책 집행의 성공 요인이야. 성공 요인을 규명해. 선생님 보세요. 2세대는 80년대인데 왜 성경지 요인을 분석해? 그리고 두 번째, 요거는 초기 연구가 있고 중반 이후 연구를 나눠서 이게 이후. 그러면 초기 연구는 아직까지는 하향적 접근, 거시의 관점이 지배적이었어요. 근데 일부가 상향, 미시의 관점을 지도해. 그럼 하향적 관점을 대표하는 인물이 사바티아라는 사람이 누가 있다? 사바티아. 그리고 요 상향적 관점을 대표하는 인물은 엘모아예요. 누구다? 중반 이후는 뭐냐? 통합으로 가. 자, 중반 이후는 뭐로 갔다? 통합으로 갔다. 중반 이후는 뭐로 갔다? 통합. 그래서 이거는 봐봐. 내가 이런 기법. 사하통, 엘샹통 기억난다. 어? 엘샹통, 엘샹동, 사하통 기억나요? 자, 그리고 기억날 거야. 아, 그래, 선생님이 그런 얘기한 것 같아. 엘샹 하면서 욕한 것 같아. 3세대는 언제야? 90년대. 90년대는 누구의 연구? 고긴. 누구다? 과학적 접근이야. 과학적 접근. 새로운 정책 집행 모형 개발에 초점을 뒀어. 그리고 집행의 다양성과 정치성을 중시해. 집행의 다양성과 뭘 중시했다? 정치성을 중시했다. 3세대. 과학적인 접근, 집행의 다양성과 정치성을 중시했다. 자, 그러면은 1번은 맞죠? 2번은 정책 집행은 상호 정성, 순환성, 복합성 맞죠? 물론 이건 현대. 상호 현실에 맡기고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고, 순환성은 여러분 얘기해보자. 정책 집행 안에서도 보다 여러분 얘기해보자. 원하는 정책 결정 다음에 뭘로 가는 게야? 집행으로 가는 게 하잖아.
그럼 집행 안에서도 다시 결정을 고차시킨 규칙을 또 제정해야 하네. 그걸 집행하고 평가하고 다시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이 안에서 순환된다고 보는 거야. 이게 순환성이야. 집행은 집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행의 결과를 평가해서 새로운 지침 개발에 반영하고 또 집행하고 여기 순환된다고 보는 거야. 그 이제 복합성이란 말은 뭔지 알죠, 여러분들? 근데 요 반대말들을 가지고 가야 돼. 그러면 거기 맨 앞에 상호 적응성의 반대말은 뭐야? 기술적 과정. 순환성의 반대는 뭐야? 선형 아니면 단선. 복합성의 반대말은 뭐야? 단순성. 그럼 지금 얘기한 것은 현대가 아니라 고전적 집행의 특징이야. 기술적 과정이다. 선형적 과정이다. 아니면 단선적 과정이다. 그리고 복합성이 아니라 단순성. 그럼 틀리지. 알았습니까? 복합성은 여러 집단들의 이야기에 복합성을 올렸다 그런 말이에요. 자, 3번. 립스키 연거는 상향이야, 하향이야? 상향. 3번은 그 편이고 4번은 후향적 접근 벌면에는 정형적 집행과 정적 집행 얘기하지? 그럼 후향은 뭐에 들어가? 현대를 대표하는 거 아니야? 후향 적응적 집행이죠. 자, 물어보자. 고전과 현대 비교한 거. 자, 결정자의 권한이 절차적이다. 뭐야? 고전. 집행자 현대. 자, 물어보자. 합법성. 고전. 대응성 현대. 그 여러분들 여기 보자. 선생님이 윌다브스키. 고전은 통제 모형, 현대는 상호작용 모형. 양자를 결합한 것을 진화 모형. 진화. 기억나? 교재 보면 다 나와요. 교재 다 나와 지금 얘기한 거. 그리고 엘모아가 파악한 하향적, 상향적. 기억나요? 엘모아의 전향적, 후향적 면합니다. 그리고 하향, 상향. 벌면의 정형적 집행, 정적 집행 연결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상향을 대표하는 립스키 일성관리제 대응하는 것들. 그 문제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들. 자, 좀 쉬었다가 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쉬었다 풀자.